오늘 일본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32강에서 브라질에 1대2로 져서 탈락했습니다. 근데 일본 감독은 경기 직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역량이 부족했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했습니다. 그 비슷한 시각 홍명보 전 감독은 새벽 4시도 안 된 새벽 3시 5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팬들의 조롱과 야유가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렇게 홍명보 아웃이라고요. 오늘 새벽 인천공항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실망한 팬들에게 설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마마공전 페인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분석 드셨을까요? 예, 분노한 축구 팬들이 이른 새벽인데도 공항에 모였습니다. 자, 안지용 기자. 이강인 선수한테는 잘했다, 고생했다 라는 칭찬이 쏟아진 반면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아웃, 그만뒀습니다만 굉장히 분노 섞인 야유가 많이 나왔더군요. 네, 일단 저 현장이 새벽 4시거든요. 근데 한두 시간 먼저 와 있었다는 거죠. 그거 자체로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나오는 순서만 보더라도 홍명보 감독이 수장으로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박항서 단장과 그리고 조현우 선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네, 바로 앞에 조현우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저거 역시 어떠한 협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홍명보 감독이 자신을 향한 국민적 여론을 알고 또 앞서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상 반쪽짜리였다,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단 말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먼저 나가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취하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분이 커질 수밖에 없죠. 또한 지금 대중이 기억하는 홍명보 감독의 오늘 이전 마지막 모습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논란까지 일었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보고 있다면 적어도 오늘 이 공항에서만큼은 한 번쯤은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됐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고요. 반면 많은 선수들이 나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몇몇 팬들은 고개 숙이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선수들은 열심히 다 했다, 자신의 몫을 했지만 적어도 어떤 일을 정확히 해야 되는지 말하지 못한, 전략 전술을 세우지 못한 감독의 책임인데 왜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면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이기도 한 손수호 변호사. 네. 저 장면 물론 본인에게 쏟아지는 저 따가운 시선들이 부담은 됐겠습니다만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오는 거 과연 맞는 일입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다소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인데요. 물론 축구 경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죠. 그렇죠. 준비 잘할 수도 있고 실수로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 보여야 되고, 또한 국민들이 이제 질타를 넘어서 분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멕시코 현지에서의 기자에게 입장문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입국하는 장면에서까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인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또는 지키는 행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축구를 사랑하는 제 사람으로서 예. 이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팬들의 사랑과 관심이 오히려 더 이제 좀 사그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홍 감독에게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는 엿이 날아들었는데 어젠 엿은 안 날아들은 것 같고 개껌이 앞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시간이고 했고 또 저렇게 뭘 던지는 것 자체가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어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보니까 붉은 악마, 우리의 대표적인 우리 응원단 붉은 악마도 그냥 사퇴가 아니라 축구판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군요. 사실 붉은 악마라고 한다면 우리 대표팀을 가장 좀 열렬하게 응원하는 핵심적인 이 응원단입니다. 예.
사실 뭐 좋지 않은 경기 결과에서도 붉은 악마는 항상 이 축구 대표팀을 지지해 왔고 또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도 큰 힘이 됐던 단체인데 붉은 악마에서 이렇게 요구한 거는 그만큼 홍명보 감독에 대한 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해단식을 갖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엿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없었습니다.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2번의 월드컵을 거쳤기 때문에 학습이 되어 있었고요. 축구 전술적으로는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대비한 참 축구 경기장에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떠나면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서글픕니다. 예. 저렇게 프랭카드까지 들고 나온 팬들, 환영을 하는 인파가 아닌 저렇게 조롱을 하기 위해서 팬들이 모여든 것이 참 씁쓸합니다. 과거 2002 월드컵 우리 대표팀에서 뛰었던 주역들도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정몽규 있는 축협 들어간 적이 없다.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었기 때문이다. 자, 명보형 진짜 싫다. 월드컵 2번이나 지휘할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홍명보 브라질 월드컵의 실패를 반복했다. 박지성 해설위원의 목소리까지 함께 보셨는데 자, 이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찰 수사는 2년 전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선임 절차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여러 가지 SNS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왔을 정도로 저게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는데 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고발된 혐의가 업무방해 네. 등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경찰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게 사실 수사를 열심히 진행했는데 2년 내내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다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면 좀 속도 조절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 2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몽규 회장이 다시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짐작입니다. 제 개인적인 짐작인데 경험에 기초한 짐작인데 이번에 다시 출마해가지고 다시 당선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굳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어떤 결론을 낸다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결론을 내려도 뭔가 좀 경찰 입장에서는 약간 좀 난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수사를 좀 천천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법원의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1심 판결인데요. 문체부가 징계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어요. 예, 물론 항소에서 지금 2심 절차가 네. 진행 중인 초기 단계에 있긴 예. 하거든요. 하지만 그 판결문은 굉장히 긴데요. 내용을 보면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단계 절차에서의 잘못된 부분들이 나와 있고 예. 또한 이어서 클린스만 감독 해임 후에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서의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최종적인 대법원의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확정된 상황이라면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은 경찰 역시 여러 가지 판단할 자료들이 많지 않나 싶은데 예. 고의까지는 아직 그렇군요. 정몽규 회장 등의 고의는 확인이 안 됐다라는 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몽규 회장, 축구협회장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죠. 오늘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닌 모양입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경호원들이 둘러싸여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들어온 거죠?
네, 일단 따로 들어온 건 확인이 됐고요. 30분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다른 선수들과 먼저 입국을 했고요.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30분의 시차를 두고 입국을 하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자, 앞서 선수단이 들어올 때는요. 어떤 달걀이라든지 엿이 날아들지 않았는데 정몽규 회장이 들어올 때는 개껌이 날아들었다는 겁니다. 해당 현장에서 경찰의 제지가 있었는데 정몽규 회장을 직접 던진 건 아니고 바닥을 향해서 던졌다라는 얘기도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얼만큼 대중들이 화가 나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예.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죠. 관련돼서 말끔하게 협회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사임 과정입니다. 지금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취했는데 사실 이거 역시 엄밀히 말해서 입장문 안에 스스로 내려놓는다, 자진 사퇴다, 구체적인 입장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앞선 영상에서도 홍명보 돈 뱉고 나가 이런 플래카드가 있었죠. 지금 연봉이 약 연간 20억 정도로 알려졌는데 중요한 거 지금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자녀 연봉은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2년 했으니까 40억 번 거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 내년 초까지 약속된 걸 기한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 연봉을 주지 못해야 되는데 협회에서 이미 홍 감독과 얘기를 해서 홍 감독이 먼저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해서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협회와 모든 예. 얘기를 한 후에 한 건지 이거는 자녀 연봉 및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 측에서 말끔한 입장 정리 나오지 않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왔다는 거죠. 예. 즉 여전히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다소 방관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회장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책임져야 할 대상인 것도 분명하고요. 하지만 이 축구계에선 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벤버지라고 불렸던 강성중이요. 벤버지라고 불렸던 파울로 벤투 감독이 2022년 11월에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축구협회는 월드컵에서 잘하길 바라는데 돈과 스폰서가 전부인 것 같고 대표팀 선수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축구협회 행정적인 부분을 뭐 모든 팬분들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시진 못합니다. 예. 하지만 물론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연령별 대표팀 그리고 유소년 축구까지 이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예. 수밖에 없는 조직 구도인데 그 상황에서 결국에 돈이 되는 것은 결국엔 A 대표팀과 이 주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쪽에 모든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는 비판을 파울로 벤투 감독이 한번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일본 대표팀의 경우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유소년 축구 레벨부터 해서 이 국가대표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시스템을 정말 확고하게 견고하게 지금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연간 이 벌어들이는 수익금 대부분을 축구 국가대표팀에만 쏟고 있는 것은 이 현실적인 그렇군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우리가 축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유소년 레벨부터 이 시스템화된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이 발전을 위한 것들의 투자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잠깐 와 있던 4년 동안 함께한 예. 파울로 벤투 감독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거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대한축구협회의 현실이다라는 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의 뭐 손흥민, 제2의 김민재 선수가 계속해서 발굴이 돼야지만 다음 월드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